네, 현재 시간 13시 59분 민주노총답게 민주일반연맹답게 우리 민주연합답게 시간부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공무원 보수위원회 비정규직 패딩 규탄 및 진짜 사장 윤석열 교섭 요구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주식국장 진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바로 노동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연합 간부 동지들께서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회 자리가 너무 비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앞쪽으로 3보만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대우 앞쪽으로 3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뒤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공간 되겠지. 돼요. 더 나오면 안 돼. 더 나오면 안 돼.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땅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조끼의 정신이신 김원정 열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명 바로 반주에 맞춰 투쟁의 노래, 노동자 민중의 노래, 이문희의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투쟁, 단결 투쟁. 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 민주연합 간부동지들께 정말 저기 용화대에 있는 작자들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구호는 이렇게 피켓을 들고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직무급제 철폐하자. 경제 파탄, 노동자 탄압,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우리 손피켓에도 파이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편에 보면 윤석열 파이어 이렇게 써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연합이 영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영어로 일부러 썼습니다. 우리 간부동지들 집회 참가하시면서 아마 주한미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투표로 5년짜리 임기제로 뽑아놨더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는커녕 미국놈들의 하청으로 미국놈들의 하청 사장놈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미국놈들한테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파이어라고 적었는데 동지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 동지들이 파이어 하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윤석열! 파이어! 윤석열! 윤석열! 예, 좋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결의대회에 참석하신 내빈 동지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맹의 자랑스러운 남정희 실장님, 김재훈 실장님, 이재희 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민주연합 동지들은 한꺼번에 소개시켜 올리고 마지막에 다같이 박수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김만석 위원장님, 도명화 수석 부위원장님, 오성화 부위원장님, 박은정 부위원장님, 함주식 사무처장님, 강원 중북본부 최동규 본부장님, 경기본부 정동일 본부장님, 호남본부 유영봉 본부장님, 전국지부와 직할지부 동지들과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의 자랑스러운 간부조합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연합의 정신이 되신 김원정 열사의 스승이자 오랜 버신 통일관장 권낙기 선생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로 하였으나 우리 추모사업회와도 인연이 있으신 우영애 선생님께서 오늘 별세하신 관계로 부득이 자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만의 구심 김만석 위원장 동지 모시고 연맹 대회사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김만석입니다. 동지들께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노동자 대부분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 인상, 금리 인상, 환율 인상에 삼중고가 가중되어 부채 위기, 파산과 폐업도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가 인상에 한참 미치지 않는 인건비 인상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오히려 민간부문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무원은 최저임금에 식비를 포함하여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지자체 공무직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부활시켜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기관들이 즐비합니다.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예외였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고용과 처우를 보장하고 있는 정부 고시와 지침도 유명무실하거나 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봄 분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주면서 한국 사회 위기를 책임을 전가하며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와 생계를 안정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재정정책 확장으로 공공부문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우리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일반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은 지난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을 타파하는 투쟁을 쉼없이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권력과 자본은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노동조건을 총노동에 대한 공세를 앞세워 무력화하고 차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연맹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자랑스러운 깃발을 높이 들고 윤석열 정부 퇴진 국면에 우리가 앞장섭시다. 차별 없는 세상을 여는 투쟁을 오늘 이 순간 우리 민주화는부터 시작합시다. 동지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척 덥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애정을 담아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과 윤석열 정권이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긴 제목으로 집회를 여는 동지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한국 사회 최초로 열렸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2019년 7월을 가슴 뜨겁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면서 국회 담벼락을 뛰어넘는 투쟁에서 자신의 몸이 다치고 옷이 찢겨지지만 저 깃발을 사수하기 위해서 온몸 불살랐던 민주일반연맹 동지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대통령인데 여전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서러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노조 탄압으로 민주노조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물가 폭등에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전쟁 위기로 후추키는 윤석열 정권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낭국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이고 우리 자신의 문제라서 더 화가 납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 내외는 또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 맞춰서 국가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수수가 제재 규정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이 아니라도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명품백과 같은 금품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 25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3차 전원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확대 적용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에 있는 도급노동자들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동안 하지 않았으니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지금 열리고 있는 중에도 정부와 사용자 위원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고 더 황당한 주장은 심의사항을 올리는 노동부 장관이 5조 1항에 있는 시급과 월급제를 정하는 것은 올렸는데 사망에 있는 도급제에 관한 것을 심의사항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어제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습게도 회의 막바지에 몰려있던 위원장이 그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노동부 관계자에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아주 허탈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심의안건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5조 1항만 올렸다 하더라도 5조 3항 도급제에 관련한 것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희 노동자들은 아주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사용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지껏 노동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해석을 듣고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보다 더 공식력이 있는 로펌에다가 의뢰해서 해석을 받고 차기에 회의하자라는 황당한 얘기도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네! 이것은 별도의 해석을 받을 필요도 없는 최저임금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의미는 어제의 회의의 의미는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열리는 4차 전원회의와 이후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도 또다시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물가 폭등에 있는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차등 적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 확대의 길을 반드시 뚫어낼 것입니다. 이 심의기간이 열리는 6, 7월에 심의장 안과 심의장 밖에서 민주노총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임금을 쟁취하고 이 흐름을 더 크게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동지들을 믿고 최저임금위원으로서 당당하게 잘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투쟁 경험에서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동지들도 교섭장 밖에서 저와 함께 임금 쟁취하고 윤석열 퇴진의 길을 반드시 열어 제낍시다. 투쟁!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맨 앞장에서 헌신분투하고 계시는 이미석 부위원장님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파이어 앞쪽으로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나라가 개판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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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인상은 우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민주노총이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연합이 또 그 민주연합에서 또 가장 선봉해서 우리 경기본부 파주지부가 파주시청 앞에서 지금 힘차게 출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권동근 파주지부장님 모시고 힘찬 투쟁사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지들, 전국에서 이렇게 모든 일 다 팽개치고 이렇게 윤석열이를 때려잡으러
오신 우리 동지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지부장 권동승은 투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투쟁! 동지들, 우리는 올해도 실질임금 쟁취, 최저임금 대폭 인상 구호를 투쟁의 전면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물가를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임금, 수년간 바뀌지 않는 이 굴레 속에 살다 보니 어느덧 모두의 마음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사람들이 태어나서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들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게 하는데 필요한 최저임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의 본래 의의는 없어졌고 누군가에게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최고임금이 되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임금 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 자동 적용으로 차별의 상징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사람이 생활하고 문화를 누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적정 임금으로 정해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현재의 불행보다 미래의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금처럼 미래의 불행이 불붙듯 뻔하며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눈덩이처럼 커진 불행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누군가만이 국가 발전의 주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더욱 하나로 뭉쳐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노동자의 투쟁만이 사회의 발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한 역사가 말하는 것은 단결한 노동자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승리를 하나하나 쌓으면서 권리를 쟁취했고 그 승리 하나하나가 역사 발전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질임금 쟁취,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은 나 하나를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족 옆에 있는 동지들을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가 더욱 단단하게 뭉쳐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필코 올해 우리의 투쟁을 승리로 만들기 위해 힘찬 투쟁합시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파주지부 임투승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임금 빼고 다 올랐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임금 빼고 다 올랐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실질임금 인상하라. 네,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 간접고용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는 이 구호는 민주연합이 20년 동안 일관되게 외쳐온 겁니다. 부산연제지부 방정환 지부장님 모시고 투쟁사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연제지부 지부장 방정환입니다. 강력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너무 길게 준비해왔다고 짧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준비된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김만석 위원장님 이하 전국의 간부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위탁 청소용역업체의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산 연제지부 난강기업은 불법적인 노동력 착취로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일주일에 저희 장갑 한 켤레 받고 일했습니다. 노란 조끼 1년에 한 켤레 받았습니다. 한 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 8차선 도로 위에서 아직까지 작업합니다. 저희 사고가 날 뻔한 적도 많았고 사고가 실제로도 났었습니다. 연제구 난강기업 환경위원회 2023년 용역설계상 인력 구성은 51명이었습니다. 현재 2024년 연제구 난강기업 환경위원회 용역설계상 인력 구성은 49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인원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 환경위원들의 상여금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줄어들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의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공동주택이 2023년 연제구에 7073세대가 늘어났는데 청소할 구역이 늘어났는데 인원을 줄이는 행정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또 하나 늘어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늘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인원 줄이고 상여금도 줄였는데 회사의 이유는 30%가량 올랐습니다. 그 돈만 2억 5천여만 원이 회사 사장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제가 일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의 유령인원 직접 농비 횡령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12월 28일에는 복리후생비 횡령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 횡령 금액이 4억 4천여만 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을 세우거나 다른 업무하는 사람의 이름을 명단으로 집어넣고 직접 농비를 쓰지 않는 것, 일하지도 않는 자의 인건비를 착취하고 그들의 우리의 식대로 채끝 등심, LA갈비 안심, 토시살로 배를 채울 때 우리 노동자들은 무료급 식소보다 못한 식사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비리가 아니고 횡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우리 연제지부 민주연합 노조원들은 앞서 언급했던 기자회견 및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올바르게 했던 행동들에 대하여 사측에서는 악랄한 노동 탄압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대갱 신권을 무시한 부당해고, 부당 징계, 부당 인사 배치 및 부당 전보,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에게만 일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37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14명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표 노조였던 우리 노동조합은 대표 노조의 지위를 어영노조인 한국노총에게 빼앗기고, 우리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사측과 손을 잡았던 어영노조 조합원에게는 똑같은 징계 조건이었지만 징계가 아닌 오히려 진급을 시키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이런 회사의 불법적인 행동과 부당한 상황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피같은 세금을 자기 개인 돈처럼 횡령하고 착취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관된 자세를 취하는 연제구청은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바로 원청입니다. 위탁업체 사장이 아닌 진짜 사장과 면담을 하고 교섭을 해야 합니다. 위탁 용역을 입찰줬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연제구청은 정말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없는 자들입니다. 약 30년 가까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난강기업이 독점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연제구청의 잘못된 행정이었습니다. 말로는 공개 입찰이지만 신규 업체에게는 주지 않는 가산점을 기존 업체에게 9점을 부여하며 매년 공개 입찰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적환점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과업지시서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만 연제구청은 묵인하고 기존 업체와 계약하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제구청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만을 위한 정치, 그들만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말고 가진 것이 없는 자, 평범한 우리의 노동자,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의 입장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고 잊고 먹어야 할 당연한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연제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왔다면 이제는
연제구청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으로 된 행정으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구 3차가구 투쟁으로 하겠습니다. 불법 업체 사장 말고 진짜 사장 당장 나와!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여 진짜 사장 교섭하자! 민간 위탁 이제 그만! 직접 고용 쟁취하자! 감사합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래공단 김항수입니다.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며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가시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불나비 오늘의 이 고통 이대로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불나비 자유여 이곳 난 아직 젊은이가 돼 다시 바뀔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나는 널 찾아갈 테야. 자, 우리 동지들 힘찬 투쟁 양성 요청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이곳 난 아직 젊은이가 돼 다시 바뀔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나는 널 찾아갈 테야 나는 널 찾아갈 테야. 네, 동지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도 뜨겁고 아스팔트도 뜨겁고 옆에 있는 동지들의 살갗도 너무 뜨겁고 이놈의 윤석열 정권 밑에 사는 우리의 마음도 뜨겁다 못해 끌어넘치기 직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은 끓어넘치면 그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막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 끓어넘치게 되면 뜨거운 냄비밖에 되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동지들 손 꼭 잡고 함께 끓어넘친다면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민주노총 깃발 아래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합시다.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열받는다. 윤석열 파이어.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이랑 욕하지 마라. 아직도 태양이 우리의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 뒤척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 모여라. 어차피 우리는 반대의 운명이다. 거스라린 세월도 길을 걷듯이 가는 나라이고 자 또다시 일어나 역사의 발맞춰 하나 둘셋 앞으로 또다시 앞으로 거기 생명이고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시간이 세월이고 길이 넘치 너의 나라이고 자 또다시 일어나 역사에 발맞추어 하나 둘셋 앞으로 또다시 앞으로 너희 생명이로 앞으로 불러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다시 앞으로 너희 생명이로 앞으로 불러 내일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노조가 살 때 일본의 식민지 언제나 노동자는 자신만을 생각지 않네. 세월은 흘러도 변함이 없구나. 동지여 우리의 싸움은 동지여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네.
공조함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신과 그녀를 믿고 동지들과 함께하는 것 일어서라 살아 너는 자만의 길 도저히 아무 세상 동지들 날씨는 많이 덥지만 저희들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 곡은 우리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응원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으라차차 하면 여기 동지들이 피켓을 들면서 헤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라차차 헤이! 으라차차 헤이!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으라차차 하면 단결투쟁,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승리하자. 아시겠죠? 자, 으라차차 단결투쟁, 으라차차 승리하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2번 하고 단결투쟁 승리하자, 이렇게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으라차차 헤이! 으라차차 헤이! 으라차차차 단결투쟁 으라차차 헤이! 으라차차 헤이! 으라차차차 승리하자. 네, 좋습니다. 으라차차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면 자, 피켓을 머리 위로 으라차차 헤이! 으라차차 헤이! 으라차차차 단결투쟁 으라차차 헤이! 으라차차 헤이! 으라차차차 승리하자. 승리의 깃발 올려라. 불패의 전사가 나간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승리의 함성 외쳐라. 그대는 나의 챔피언. 당당히 투쟁을 외쳐라. 단결투쟁 가는 길 짜릿한 승리뿐이다. 승리의 깃발 올려라. 불패의 전사가 나간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승리의 함성 외쳐라. 그대 나의 챔피언. 당당히 투쟁을 외쳐라.
열두생 가는 길 짜릿한 승리 우리가 같이 와, 참말로 거시기했는가? 동의하시죠? 예, 굉장히 무서운데 이 무더위를 정말 이열치열로 날려주셨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곳 어디서나 가서 희망을 전해주시는 노력했던 희망새 동지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에는 현재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 정상인 것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은 실장 동지 모시고 정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주신 민주연합 노동조합 간부동지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책 교육 선전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은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제 발언에 앞서 이렇게 성대한 공연을 해주신 희망새 동지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구한 우리 민족의 그 어떠한 욕설로도, 그리고 세계 각국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욕설을 아무리 찾아봐도 현 정권이 조성해 놓은 이 최악의 정세를 도대체 표현할 길은 없습니다. 동지들,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마사지 해놓은 여러 가지의 정보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사회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이 민낯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제공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결정할 수 없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 미국 대통령과 미국 관료들의 말입니다. 이 정도 최저임금이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벌어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누구의 말입니까? 정부 관료와 우리 자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성격과 이 사회의 구성원인 노동자 민중이 처한 현실, 바로 이 지위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정보입니다. 아닙니까? 네. 우리가 흔히들 정세를 이야기할 때 항상 중심고리를 잘 찾아서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고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을 때 어떤 단 하나의 고리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도 술술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고리! 그 고리를 우리는 중심고리라 합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도, 자기 현장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중심고리를 잘 찾아서 이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지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당면 한국 사회에서 중심고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최악의 문제들을 복잡다단하게 엮고 있는 중심고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윤석열과 그 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중심고리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엊그저께 윤석열이 해외로 부인 손을 잡고 날랐습니다. 아시겠지만 6월 10일은 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 우리 동지들은 한데 모여서 국가폭력과 자본폭력의 상황에 가신 우리 민족민주 열사희생자를 추모하는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이고 숭고한 그날 윤석열은 온 국민이 수백만 원짜리를 호가하는 명품백을 수수하는 그 장면을 목도했는데 이것을 국민권익위를 시켜서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료하고 해외로 날라버렸습니다. 해외로 가기 전에 총성 민의가 담긴 최상병 특검, 이건 역시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다.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국관리법, 김건희 주가 조작 특별법, 이어서 최상병 특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모든 민의가 담긴 우리의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 이야기하는 노동자 민중이 한때 일떠서지 않으면 이 정권을 거꾸로 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지들, 우리 조합원들 전체 설문조사했던 결과를 다들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과연 미래가 있는가? 우리 조합원들의 80%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는 노동자의 미래는 절망적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전 이것이 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최고의 노인 빈곤율,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사상 최고의 장시간 노동과 그리고 세계 최고의 산재 사망률, 치솟는 가계부채, 어느 곳 하나도 나와 우리 후대의 삶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우리가 읽어놓은 시스템을 계속해서 후퇴시켜 나가게끔 하는 것이 현 윤석열과 그 일당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 많은 주제가 있지만 우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간부 동지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흔히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우리 선배 열사들이, 우리 선배 동지들이 역사적으로 실천적으로 검증했던 조직 노선은 하나가 10, 10이 100, 100이 1000, 1000이 10,000 이렇게 조직하고 투쟁해서 역사를 바꿔왔고 우리 노동자의 삶들을 개척해왔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이 투쟁 정말 승리로 쟁취를 하고 이 싸움을 통해서 현장에 돌아가 우리 조직과 우리 동료들을 더욱더 설득을 해서 당면에 있을 우리 간부 수련의 교육과 투쟁에서 그리고 6월 22일에 있는 민주노총 총궐기 이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듣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반기 윤석열 정권 끝장내는 투쟁에 정력을 다해서 진군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3년입니다. 이 3년은 해양수산물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그리고 강릉시청을
비롯한 지자체가 얼마나 불법 투정인지를 입증한 3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3년 동안 구람없이 투쟁했고 우리의 승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해고투쟁은 해고자복직 투쟁을 결의 넘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지부 박성모 지부장 동지 모시고 투쟁 발언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미남은 아니지만 인상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주름살이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덥고 힘들고 짜증나시더라도 밝게 예쁘게 웃으시면 주름살이 펴진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정부에게 선원 노동자로서 조건을 제기하기보다는 민원을 제기하러 왔습니다. 해운지부장 박성모입니다. 투쟁!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민원을 접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약체를 위한 노동법원과 법치주의에 맞지 않은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노동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 노동약자는 아직도 해고와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악덕 기업주는 떵떵거리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릉항과 묵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선원노동자와 여객선사 시스포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년 전 이 여객선의 선원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따라온 건 부당인사와 부당해고였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체불임금 그리고 부당인사 및 부당해고는 선언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스포블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매년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 사용 허가의 주체는 강릉시입니다. 강릉시는 2012년 최초 2척의 여객선을 운항하지만 2012년 최초 한 척 여객선에 대해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추가로 한 척을 증선할 시 여객터미널을 이전 신축하는 조건으로 2013년부터 2척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척의 여객선을 운항하지만 여객터미널 이전 신축을 하지 않고 있는 시스포빌에게 매년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선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시스포빌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건부 허가를 이행하지 않는 여객선 선사에 특혜를 주면서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강릉시는 특혜가 아닌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특혜를 멈추고 강릉항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왜 시스포빌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지, 왜 강릉시는 무슨 이유로 허가를 내주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선원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투쟁! 끝까지 간다! 투쟁! 네,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의 진짜 사장은 누구입니까? 센터장입니까? 법인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군산시장입니까? 그도 아니면
여성가정부 장관 윤석열입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해온 지부 3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써 1년 반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가족센터 박상희 동지 모시고 다음 투쟁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족센터 해고노동자 박상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 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또한 군산시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100%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족센터는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19개 개소 정도이고 나머지는 운영의 효율성, 전문 인력의 전문성 고치라는 명목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가족센터장은 센터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법인 핑계, 지자체 핑계를 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가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방문교사나 아이 돌보미는 가족센터에 채용된 비상근 근로자입니다. 가족센터 사업 지침에는 직원이면 병가,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 방문교사나 아이 돌보미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서 무급으로 쉬라고 합니다. 명절수당도 지침상 120% 적시되어 있으나 센터마다 지급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센터마다 다릅니다. 군산시 가족센터는 처우는 다른 것입니까? 군산시 가족센터는 중앙정부인 여성가족부가 군산시에 위탁하였고 그걸 군산시가 군산대 산학협력단으로 재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할 때 군산시 주무부서, 전라북도 주무부서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아 운영을 합니다. 이는 구조적으로나 실제 운영상으로도 지배구조가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여성가족부 장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대 산학협력단, 군산시 가족센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가족센터는 지자체마다 설치 운영돼야 하는 기관이기에 민원인들은 우리를 공무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규직입니다. 지자체에 설치 운영돼야 하는 기관인 가족센터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안정적이어야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는 법인이 바뀔 때마다 고용 문제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묵살되어지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장은 누구입니까? 센터장입니까? 군산대 산학협력 우리 노동자들의 모습이 수평선 넘어 조용히 불러님도 없이 그렇게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왔습니다. 네, 한결같이 우리 민주연합 동지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계시는 우리 한결 동지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덧 그 대회 막바지입니다. 결의문 낭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역본부와 그 다음 영남 직할지부, 그 다음 전국본부를 대표해서 최종규 강충본부 본부장님, 정동일 경기본부장님, 최라연 호남본부 수석 부본부장님, 안현진 대구지부장님이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동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충북 본부장 최동규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대구지부 지부장 안현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호남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 최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쟁! 결의문. 오늘 우리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과 재정 권력을 상징하는 기재부가 있는 세종에 동시에 모였다. 윤석열 집권 이후 민생은 파탄났고 민주주의는 파괴됐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통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시달려도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 운운하며 국민을 향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 연맹은 조합원 대다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최저임금 심의 시기에 맞물려 공무원 보수위원회도 6월달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 보수위원회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인 우리를 배제한 채 우리 임금을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는 구조이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처우를 우리가 아닌 남이 멋대로 결정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두고 보지 않겠다. 민주일반연맹과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무직 노동자 기준으로 최소 기본급 30만원을 인상하라. 부산연제구 생활비금을 수집한 운반업체, 군산시 다문화센터 등으로 표현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진짜 사정은 자치단체이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직접 교섭하고 책임져라. 공조합 혐오로 노동자를 집단 부당 해고하고 선언법 위반한 악덕기업 시스터빌 처벌하라. 당사자 합의 없이 정규직 대표노조 앞세워 일방적 직무급제 도입 시도하는 한국도로공사 규탄한다. 23년까지 3년간 운영한 노조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정교섭기구 구성하여 공공부문 교섭구조를 마련하고 이행하라. 더 이상 우리 임금을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비정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관, 지자체 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대정부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 오늘 결의대회 이후 우리 민주일반연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공무원 보수위원회에도 공무원 노동조합 등 정규직과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22대 국회를 상대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교섭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의 해고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공무직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공무집법과 지방자치법, 돌봄 사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돌봄법 등 10대 입법을 요구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1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교류대회 참가자 일동. 네,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연합의 대표자 동지들이 대통령실에 교섭 요구와 민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300여 간부 동지들의 기운을 받아서 대통령실로 가려고 합니다. 그 사회자를 기준으로 우리 김만석 위원장님 대열에 섰던 분들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미선 위원장님 쪽으로 서셨던 분들은 왼쪽으로 벌려 서셔서 우리 대표단 동지들이, 자랑스러운 대표단 동지들이 대통령실로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단으로 김만석 위원장님, 도명화 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천정기 국장님이 대통령실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민주연합 나아가 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의 당당한 요구를 전달하러 가는 우리 동지들께 먼저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음 한뜻으로 파업과 힘차게 제창하는 것으로 대통령실로 나아가겠습니다.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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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까지